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지 다 똑같습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분명히 이율이 다르고 서로의 상품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라고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링크드카의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자주 뵙게 될 것 같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 중에서 할부와 리스, 장기 렌트, 현금 구매 네 가지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리스 함부로 쓰다간 인생 망합니다, 못 됩니다 이런 식의 영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리스가 무슨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차를 오히려 비싸게 사는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된 것 같아서 현금 구매와 그 다음에 할부, 리스, 장기 렌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지 다 똑같습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분명히 이율이 다르고 서로의 상품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라고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금으로 사는 게 가장 싸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뭔가 A라는 거를 함으로 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어떤 안이 있고요,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차량은 할부로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차는 할부로 사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차량을 현금으로 산 것과 부동산을 산 것과 주식을 산 것,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어느 게 가장 이득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현금으로 꼭 차를 사는 것이 싸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율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게 싼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는요 약 80%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를 살 때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건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약 20%의 사람만이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거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제낄게요. 여러 가지 기회 비용도 있고 그게 꼭 그 차를 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데, 현금으로 차를 사는 게 현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금리가 더 비싸니까 내가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현금이 가장 싼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할부와 리스와 장기 렌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남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는요, 할부와 리스와 장기 렌트는 약간의 특성들이 좀 다른데, 리스와 장기 렌트는 미래에 존재하는, 미래에 생길 잔존가치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차량가액을 납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억짜리 차가 있다고 치면 5년 뒤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3천만 원,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생기는 가치가 잔존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빌릴 때 1억 원짜리 차를 빌리지만 잔존가치인 3천만 원어치는 빼고 7천만 원어치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내야 되는 금액이 1억을 빌렸을 때보다 3천만 원 빼주니까 싸겠죠, 당연히. 단점은 5년 뒤에 중고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가 그걸 인수를 하려면 잔존가치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할부랑.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잔존가치라는 개념을 갖고 오면은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잔존가치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3천만 원을 잔존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도 계산을 합니다. 그냥 공짜로 잔존가치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유예리스 같은 느낌, 총 납입해야 되는 이자의 금액이 차량을 인수했을 때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의 경우가. 이게 잔존가치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상품 같은 경우는 차량을 내가
중간에 할부를 내다가 5년을 계약을 했는데 2년 정도 냈어요. 그러면 차량을 처분하고 싶으면 차량을 판매하면 되죠. 그리고 판매한 금액을 받아서 내가 남아있는 할부분을 갚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 중에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리스나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미래의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하면서 내가 냈잖아요. 낸 돈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내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보통은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할 때 해지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부의 경우에는 중간에 납입을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리스나 장기 렌트는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문제가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고 그냥 차량을 반납을 해도 페널티가 붙고요.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적인 부분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가 할부보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나 장기 렌트가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존 가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매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현금의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크죠. 비용 처리. 차량 운행 일지를 쓰게 되면 1,500만 원 이상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할부나 현금차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년 차량을 자산으로 취득하고요. 그 자산으로 취득한 것의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죠. 복잡하고 비용도 리스나 장기 렌트에 비하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비용 처리를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랑 장기 렌트는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를 빌려오는 거예요.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리스는 차는 빌려오는 거지만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한 금액만큼 부채로 잡힙니다. 할부 역시도 당연히 부채로 잡히죠. 크지 않은 회사에서 기업이 운용을 하면서 뭔가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리스나 할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장기 렌트는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보험을 드는데 장기 렌트는 렌트카사 명의로 보험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매달 내는 렌트료에 보험료까지 포함돼서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를 포함해서 낸다. 이 부분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는 리스와 장기 렌트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가장 좋다라고 이걸 말한다면은 그거는 좀 약간 근시안적인 본인이 처한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상품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나 장기 렌트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한 페널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링크드카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가 리스 장기 렌터카 승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없이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승계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차량을 이용하시다가 중간에 차량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차량을 해지하고 싶으실 때 저희 링크드카 승계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최대한 손해 없는 가격으로 차량을 처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저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팅 링크를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점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도 또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